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무따TV 아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혁명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3장, 4장, 5장, 공감인, 경제인, 융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공감인, 호모 엠파티쿠스, 마음을 다하라. 공감력이 성공을 결정하는 시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쿨한 부모, 꿈 있는 부모가 꿈 있는 아이를 키운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닮는다. 협력과 나눔이 경쟁을 이긴다. 공감인의 통찰, 성실한 노동자 대신 각성한 시민으로 공감인의 배운 비법, 넛지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력이 성공을 결정하는 시대죠. 내면의 상태를 잘 바라보고 감정을 왜곡하지 않고 해석하는 자기인식은 감성 기능의 출발점입니다. 정서를 인지한 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요. 주변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하는 사회 인식이 타인과 관계 맺는 시작입니다. 관계관리 지능은 맥락에 맞는 언행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이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느껴서 자녀의 감정 표현법을 배우도록 학원에 보내는 중국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죠.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타인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자아 개념이 성숙하지 못하면 공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감력이 없으면 마음의 손잡이가 내면을 향해 있고 이 손잡이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상대를 향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을 때는 문을 살며시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 문은 나와 다른 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인데요. 나와 타인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와 자녀의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자녀는 내게 타자가 되는 동시에 나도 도반 후보에 오릅니다.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자녀는 내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어린 존재가 아닙니다. 점점 자라면서 예민한 내 영혼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나와 사회적인 대화를 나누는 영원한 벗으로 승격됩니다. 가족도 심리적인 조망권이 필요하고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자녀도 변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쿨한 부모. 뺄셈 공식을 인생에 적용해야 합니다. 뺄셈식으로 살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비교는 과거 자신을 준거로 해서만 가능하고 비교는 내가 예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덧셈형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과 나를 종적인 피라미드에 세워두고 상대 서열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기 검열식의 비교는 이 정신과 영혼을 좀먹습니다. 단점 대신에 강점을 보고 비교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고 자녀를 이 강점 프레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부모가 꿈 있는 아이를 키운다. 부모가 재미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즐겁게 꿈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부모도 꿈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꿈을 꾸면 딱 그만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마음의 근력도 신체 근력과 비슷한데요. 꿈꾸고 꿈을 키워나가면 계속 꿈은 커집니다. 상상한 이미지는 뇌 안에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뇌는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진 시각 정보와 우리가 상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각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똑같이 영상이라는 형태로 각인됩니다. 꿈을 키우기. 기대를 갖는 것은 꿈을 키우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어떤 식물이 특정 환경에서 잘 자라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식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경을 살펴보면서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게 됩니다.
식물이 쏟는 이런 정성은 우리 아이들도 받아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꿈 있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대신 해주는 일밖에 못합니다. 꿈 없는 자의 숙명입니다. 아이가 잘하고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찾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의 다양한 경험 조각이 합쳐지며 꿈이 연그는 동안에 부모는 부모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을 담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정서적인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나와 다른 세포와 유전자를 지닌 또 다른 존재입니다.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 수용을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협력과 나눔이 경쟁을 이깁니다. 20세기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이끌던 시기죠. 21세기는 몇몇 비범한 인재가 아니라 수천 명과 소통하고 끈기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것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만 가능합니다. 미래 사회는 창조성과 협력의 힘을 두루 갖춘 협력하는 괴짜가 필요합니다. 스펙이 뛰어난 소수의 모범생이 이끌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진 타인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협업이 경쟁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인문사회, 경제, 이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걸쳐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분야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기본 덕목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미시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이와 협력하고 견해차를 조율할 줄 아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으로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개방적으로 수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불평등 모습이 이전과 달리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기술 진보 과실이 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승자 독식 체제로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다수는 변화를 감내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범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나눔 마인드가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감인의 통찰, 성실한 노동자 대신에 각성한 시민으로 인터넷 발달로 사회가 보다 투명해진 지금은 정의, 공정에 대한 기대 수준도 민감도가 높습니다. 더 이상 불평등한 상황이 이젠 용인되지 않죠. 가진 자가 군림하기보다는 일반 시민과 비슷하게 삽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자본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정부가 되고 권리와 의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구촌의 다양한 생물종과 공존을 도모하는 건강한 인식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노동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공정한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각성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존중받고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감인의 배운 비법, 넛지하라.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많죠.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면 달라집니다.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공부 방향과 중점 분야, 배우는 방법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나서면 반감을 사거나 잔소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기에 전면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배움 계획표를 직접 짜주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서 살짝 옆구리를 콕 찌르는 이러한 넛지 전략을 써야 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아버지가 이런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강제로 골프 치게 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먼저 차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타이거 우즈가 즐겁게 골프를 하고 싶게끔 유도했다고 합니다. 열성이 극성으로 넘어가지 않게 늘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뭔가 성취할 때 우리 뇌는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공부 시간을 정하기보다 매일 학습 분량을 미션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걸 정리하는 딜레이 처리 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된 학생은 장래 희망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꽤 진지하게 공부를 합니다. 부모는 극성과 열성 사이 지혜로운 균형 잡기가 필요한데요. 이 경계를 긋고 이 밸런스를 잘 경영해야 합니다. 4장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부자를 꿈꾸라. 누구나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일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다. 경제를 공부하면 똑똑한 부모,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기업가 정신은 어려움을 뛰어넘는다. 틈새 시장을 찾는 낙관주의, 고독을 견디고 혁신을 이루는 힘, 경제인의 통찰, 만들어가는 미래 성공 공식, 경제인의 배운 비법, 시테크하라입니다. 언제나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1차 산업혁명은 물과 증기를 통해 생산을 기계화했죠. 2차 산업시대는 전기를 활용해 대량 생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을 자동화했죠.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토대로 정보 인프라로 이뤄진 비트 산업과 제조업 아톰 산업이 만나서 인간 세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었습니다. 이전 혁명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했습니다. 제품 생산부터 성과 관리까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가 초래되고 모바일로 누적된 빅데이터가 3D 프린팅, 나노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과 맞물려서 대변혁이 진행 중입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은 집안에서 부를 물려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투자 등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창업하거나 특허나 실용신앙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성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춘 우량 기업의 일원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금융과 부의 IQ를 키워서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으로 자신만의 맞춤형 바이크를 설계하고 주문합니다. 서비스 업종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식의 트렌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수요가 있을 때만 연주자를 섭외해서 공연을 펼쳤던 데서 유래해서 기워크라는 말이 생겼죠.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버, 리프트, 집, 사이드카 같은 개인 주문형 교통 서비스가 대표적이고요. 다른 산업 분야도 확산 중이고 꽃을 위한 우버형 기업인 플로리스트 나우, 세탁소, 잔디깎기, 기술 지원, 의사가 왕진하는 것 등 이런 플랫폼과 같은 네트워크 경제는 전통 제조업처럼 많은 물적,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 성장이 역설적으로 전체 일자리 규모를 줄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급부상으로 2015년에 15만 명이 가까이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2배인 약 30만 명이 아마존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었죠. 아마존의 급부상이 모든 일을 울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 주식을 사놓은 주주는 연일 오르는 아마존 주가 덕분에 지갑이 두둑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 논설위원도 기술 진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평등 추세를 악화시켰던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런 변화의 타격을 더욱 세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제조 공정 중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로봇이 수행하는 과정이 현재 15% 수준에서 2025년에는 3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산업용 출시 10일 만에 한국 유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기록을 하고 해외 17국에서 총 100만 달러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미래 일자리에 대한 상이한 전망 가운데 공통 분모는 각광받는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한 개 소멸될 때 인터넷 관련 일자리는 2.6개 탄생한다고 하네요. 결국 성장 업종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느냐가 미래 일자리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본인이 지닌 재능과 열정이 사회 수요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새로운 시도의 좋은 플랫폼입니다. 틈새 시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촉발된 제조업 혁명과 더불어 이제는 산업 시작에 필요한 자금 확보의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클라우드 펀딩 덕분에 과감한 도전도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프리에이전트의 활약이 가능한 것은 굳이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도 이런 프리에이전트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의 엄청난 수입이 이를 대변해 줍니다. 1인 미디어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는 고정 팬을 바탕으로 수입 창출 모델을 만듭니다. 팬의 입소문 덕분에 이런 프리랜서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창업이 유리하지만 유일한 공간은 또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차별화에 성공하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된 주제로 접근하는 테마쇼, 상품이 아닌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는 곳인데요. 미국이 이미 40개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한 삶의 형태와 세대별 특성을 겨냥한 상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벨로체라는 커피 체인점이 있는데 여기는 시니어 중심의 커피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미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느냐 여부는 업무 절차를 얼마나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CEO, 초등교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알고리즘화 가능성에서 매우 낮아서 안전한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또 사라질 90% 이상의 직업은 텔레마케터, 시계수성공, 스포츠 심판, 회계사 등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콘텐츠 관련 직종은 알고리즘화 하기까지 아직까지 쉽지 않고요. 농촌은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은 6차 산업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이마무라 나라오미 교수가 농업, 임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이 가공식품 제조라는 2차 산업과 만나서 이 만남에 유통과 서비스 같은 3차 산업이 결합해서 6차 산업을 낳았다고 합니다. 2019년을 세포마켓 시대라고 하죠. 유통지각의 대변동을 이끌던 1인 미디어가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무대 삼아서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특정 그룹 대상으로 소규모의 소비 시장을 구축해 경제활동을 하는 마이크로 생산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크리에이터가 구축한 각 소비 시장은 세포형 마켓 형태를 띱니다. 훌륭한 리더는 조직 안에서 기본기를 닦고 기본 역량을 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창업을 했는지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량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문화 안에 동참해 있느냐가 이제부턴 관건입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똑똑한 부모. 우리나라 입시에서 나타나는 4가지 학생의 유형이 있죠. 암기력이 탁월하거나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남다른 이해력을 보이는 상위권 학생, 말 그대로 똑똑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들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노력을 통해 성과를 내는 학생, 뒤늦게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또 어떤 학생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경우죠.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 부모의 강권으로 학원을 학교처럼 다녔고 성과는 본인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남들이 가는 길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안전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맹신하는 부모, 또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아이, 미래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 부모와 자녀의 공포감으로 학원이 불안 마케팅으로 포섭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를 통해 문제풀이에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능가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대학 진학의 필요성도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아 탐색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일찍 찾는 것이 이제부터는 중요하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이 이런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장소이면 틀림없습니다.
대학 공부하는 시기는 꼭 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열정이 솟아나는 시기는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우리 사회도 학벌보다 경제력이 더 임팩트 강한 요소로 급부상합니다. 학벌보다는 경제적인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학벌을 높이기 위해 쏟은 열정을 이제 부모 자신이 금융지능을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금융에 대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모으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대신에 경제 공부를 하고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험에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그만 만들고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부자가 되려면 자녀의 지능도 높여야 합니다. 유대인의 경제교육이 각광받고 있죠. 자녀에게 철저한 용돈 관리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용돈 기입장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 그래서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기부하고 3분의 1은 개인적으로 쓸 돈을 저축해 놓는 것, 또 용돈을 넉넉하게 주는 대신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돈 벌어서 살 수 있게 가르치는 교육, 빌 게이츠 록펠러는 짠돌이 용돈 교육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면 용돈 대신에 기본 소득제와 유사한 생활비 통으로 주기 또 권하고 싶다고 하네요. 주도권을 조금씩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 어려움을 뛰어넘는다. 기업인의 어려움. 급여 생활자와 천지 차이죠. 사업가가 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의 급여를 5배 벌어야 합니다. 직원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설비비, 영업경비, 전문 서비스 이용료 같은 새로운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사업체가 5년 이내에 문을 닫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이들의 공통 요소인데요. 스스로 직접 무언가를 판매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쓴 글, 내가 그린 그림, 무형 콘텐츠도 좋고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030년이라는 풍요로운 미래 시대는 기계가 대신합니다. 이제 인간은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거리를 창출해내야 되는 시대에 살아야 우리는 더 이상 거대 조직의 부속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이런 미래의 삶을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덕목이죠. 틈새 시장을 찾는 낙관주의. 준비 없는 낙관은 근거 없는 비관만큼 위험합니다.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는 게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필요는 단순 결핍을 느끼게 하는 상태고 욕구는 더 구체화된 형태의 필요입니다. 필요 관점에서는 포화 시장일 수 있지만 욕망 관점에서는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망의 불포화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 창업가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카공족을 내칠 것인가, 환대할 것인가, 새로움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는 놓친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곳이 더 유명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익숙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낯설게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직 세상에 없지만 등장한다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익숙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결코 틈새 시장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독을 견디고 혁신을 이루는 힘. 혼자만의 시간을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속도와 무게로 자신의 삶을 사는 다른 사람 인생에 참견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죠.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고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안 되더라도 고귀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극복하고 채워 넣을 수만 있다면 결핍은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기회와 가능성의 동의어입니다. 경제인의 통찰, 만들어가는 미래 성공 공식.
무시할 수 없는 대규모 시장인 중국. 2030년이 되면 8번째 가장 늙은 국가 한국. 늘어나는 인구의 상당수는 신흥국 출신. 인도는 세계 인구 대국으로 주목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0년도에는 인도가 15억 명이 되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50년이 되면 인도의 중산층 소비율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멕시코, 이란과 같은 나라가 인구 보너스 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과 비슷한 소비 행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직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의료, 법률 분야까지도 상당 부분이 첨단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성공의 요체는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 조류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소신을 뚝심 있게 열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뒷심도 필요합니다. 경제인의 배움 비법 시테크하라. 매일 86,400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결코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시간관리 노하우는 시간 가계부를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금전 가계부처럼 시간도 수익과 지출란으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요된 시간과 계획 간의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더 현실 감각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촘촘하게 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우선순위 짜기, 자투리 시간 쓰기, 건강을 챙기는 운동하기, 역량 향상을 위한 공부하기,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한 투자 같은 것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항목이므로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5장 융합인, 호모 컨버전스, 경계를 허물어라.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일하는 시대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깨워주는 부모, 디테일을 구분하는 섬세함, 창의성은 예술로 시작하라. 도전을 거듭하는 용기, 실패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융합인의 통찰,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능성, 융합인의 배움 비법, 지식을 쌓아라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일하는 시대입니다. 미래 사회를 지배할 인재는 창의성과 감수성이 발현되는 우뇌와 조직력과 이성의 힘을 관장하는 좌뇌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세부 전공으로 분화된 칸막이식 교육은 한계가 있죠. 지금은 전공 분야 너머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마추어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인문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요. 학문 간의 두 획이 명확하지 않던 중세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르네상스인처럼 다방면의 지혜와 경험을 갖춘 신르네상스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처음 둥지를 튼 회사를 안주하지 않죠. 주기적으로 직장을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광고 마케팅이나 디자인, 엔지니어링,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과 인맥을 쌓습니다. 몸값을 올리는 데 노력합니다. 옮길 때마다 또 다방면에 걸쳐 쌓은 경험과 지식은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지름길입니다. 전통 제조업계는 최첨단 기술이 만나 대대적으로 변신 중이고 눈물로 혈당치를 알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선보인 구글이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되죠. 가공할 만한 속도에 급변하는 세상은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창의적인 분야인 음악, 미술까지 인공지능이 조금씩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창의성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야 하는데요. 마치 다양한 관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공지능 기술은 협업을 바탕으로 인류 발전이라는 공동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주어야 하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창의적인 에너지는 분출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영자 마인드를 갖추어야 하고요. 학교의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콘텐츠를 습득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역량도 개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직업 세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 경험의 반경을 넓힐 수 있게 권장해 줘야 하고요. 시간적인 여유, 사고할 만한 공간적인 틈, 사색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세상과 연결을 짓는 촉매자입니다. 올바른 방향 조언가이죠. 또 올바른 멘토이고요. 세상과의 배움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더 넓은 세계와 가정을 잇는 연결자이며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식탁은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이 되면서 단단한 사고력을 키우는 장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융합교육은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몸으로 부대끼며 배우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해답을 얻으려면 어릴 때부터 문제 상황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직접 경험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과 또 아니면 미술관이나 이런 데처럼 상상력의 산물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테일을 구분하는 섬세함. 창의력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물과 개념 간의 관계를 재조합하거나 놓인 상황과 맥락을 바꾸는 힘입니다. 좌뇌적인 교육에 익숙한 부모 세대는 의대적으로 운에 쓰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개념과 논리사고에 익숙하니 이미지, 사진, 그림을 통째로 뇌에 각인시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의 향상을 위해서는 심상을 통해 통째로 집어넣고 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해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창의력 발휘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파브르 곤충기를 완성한 나이는 파브르가 85세였다고 하네요. 새로운 무엇을 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시작 못지않게 지속하는 힘도 중요합니다. 창의성은 예술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술을 즐기고 예술을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르는 주요 발판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술 발전을 부추기고 기술은 또 예술에 영감을 줍니다. 음악은 청각 훈련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음악을 자주 들어야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혁명적인 직관력을 발휘한 배경이 스츠키의 시니치의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청각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막이 두꺼워져서 주파수가 높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라네요. 음정 변화의 폭이 큰 프랙탈 음악, 새소리나 시냇물이나 심장 뛰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예술하기는요. 악기 연주를 두뇌 중에 청각과 손가락을 통제하는 영역이 매우 발달한다고 합니다. 시각, 촉각, 미각도 말과 글로 표현하는데 기를 수 있고요. 예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미지, 소리, 움직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면서 유대감과 창의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전을 거듭하는 용기. 미래 변화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나의 전망과 미래의 변화와 간극을 얼마나 신속하게 메울 수 있느냐입니다. 무조건 긍정으로 상황을 낙관하는 건 아닙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되 과정은 비관적인 안목으로 겸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호모 컨버전스는 편안한 삶이 아닌 안정적인 직장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그릿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는 투지와 끈기입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릴 때 인생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힘이 약하죠. 경륜이 쌓이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어느 지점이 되면 전력 질주해야 하는지 또한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어릴 때 그릿을 발휘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인데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접근 프레임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실패하는 이는 회피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보상 크기에 주목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요. 타인과 경쟁 상황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느린 것이 아닌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패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햇빛만 비추는 곳은 사막으로 변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갖고 있는 촛불이 꺼지는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실패를 거듭한 어둠 시간을 견디는 게 두렵고 힘들지만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다시 도약할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실패 부담 없이 여러 가지 도전해보게 이끌어야 하는데요. 유대인은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축하한다라는 의미인 마잘톱을 외치며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 통과 의례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실패는 도전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예전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 볼 수 있지만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2, 3년 투자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습니다. 결국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아마존에 수익을 내는데 13년 걸렸고 또 비디오 대여 사업을 시작해서 스타트업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설립 후 10년이 지나서라고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투자 덕분에 지금처럼 변신을 거듭한 성공 성장이 가능했죠. 이 시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시간주에 앤아버의 세계에서 유일한 실패 박물관이 있다고 하네요. 이 안에 소장된 실패 박물관 안에는 실패했던 코카콜라, IBM 같은 세계 우수 주요 기업 제품이라든지 기업이 만든 제품의 80%가 다 실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해서 성공적인 제품을 만든 것인데요. 박용우는 40살이 넘어서 사업 실패 후에 어머니께 매일 용돈을 받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뛴 결과 지금은 10개 넘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 태도가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른다고 하네요.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습니다. 좌절에도 딛고 일어나는 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실패를 억누르는 내면의 욕구가 강해 실수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후속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되 실패나 실수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합인의 통찰,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능성을 보시면 데이터 시대는 수학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사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려면 데이터 간의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패턴을 확률과 통계 이론으로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있게 만드는 코딩 능력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통하다고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언어인 코드를 아는 게 기본입니다. 컴퓨터적인 사고, 코딩적인 사고로 일컬어지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융합인의 배움 비법, 지식을 쌓아라. 창의력의 원천은 지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의적이 될 수 없죠. 세상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경험의 폭이 좁고 제한적인 사람은 사고 깊이도 얕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변화의 거센 파도를 직격탄으로 맞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평생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런 연습이 먼저 필요로 합니다. 창조에는 마법도, 영감이 번쩍이는 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지름길도 없으므로 다만 우직하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행동이 오랜 시간 축적됐을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케빈 애시튼의 말인데요. 자녀보다는 부모가 먼저 혁명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 이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하고 내 인생의 내공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됩니다. 처칠이 말했는데요. 흐릿한 미래는 불안을 안겨줍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미래를 만드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밥 딜런이 이야기했네요. 이 5가지는 꼭꼭 씹어서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공부한 것을 삶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배움은 내재화된 실행으로 완결됩니다. 삶의 세계와 삶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따였습니다.